자, 이재명 지사의 소송 논란인데요. 야, 참 끝없는 네거티브. 이건 좀 방어가 쉬워서 그냥 길게 안 할게요. 이재명 지사가 저번에 재판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건. 근데 그 재판에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 수임료를 안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뇌물이라는 거지. 김영란법 위반. 예를 들면 변호사가 수임료를 안 받고 변론해 줌으로써 뭔가 이득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수임료를 안 받는 뇌물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반론이 쉬운 게 일단은 JTBC가 보도를 합니다. JTBC가 그 국민권익위에 물어봤다고 하면서 공직자라는 신분 자체는 문제다. 김영란법은 신분의 귀속, 다음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직무가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오늘 권익위가 입장을 내놨어요. 권익위는 이재명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 해석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권익위의 무슨 고위 관계자냐 뭐냐. 일단 첫 번째 이건 뭐 해프닝이고요. 뭐 악의성이 있다면 JTBC가 욕 처먹으면 되고요. 문제는 이 바닥 잘 모르는 소리 하는 거죠. 이재명 지사 같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서 대법원에 가서 전원 합의체로 판결할 정도의 사건이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면 변호인단을 어떻게 꾸리냐면은 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 막 변론서 쓰고 자료도 사고 하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캠프도 비슷해. 선거 캠프가. 그래서 이재명을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변호사들이 그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요. 그 중에 한 명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수임료 안 줬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 바닥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일종의 이 바닥 법조계 서로 간의 전통이에요. 지가 가서 일하지도 않아. 변론도 안 해. 변호인단 수십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얹어요. 자기도 이름 좀 빈댈 거 아니야. 근데 실무는 전혀 안 한다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수임료를 어떻게 줍니까? 이거를 누가 네거티브 하는지 알지 내가. 근데 그 말 안 할래. 이제는 캠프가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언론사에 주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본 바 정확합니다 이게. 쿠션 돌리는구나. 근데 그럼 쿠션 제가 깨드릴게요. 이 새끼들 진짜 너무 가짜는 지금 짓을 해가지고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8조 얘기하는 건데요. 8조에서 1항, 2항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이상을 받을 때는요. 그 사람의 직무와 아무 관련 없이 무조건 걸려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1원도 받으면 안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1원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경기도지사랑. 그리고 이거는 걸린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 재판이 내 직무하고 뭔 관련이 있냐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직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돈을 받았냐 이걸 봐야 되겠죠? 여기서 금품 등이라고 해서 기타 등등등에 걸리냐 안 걸리냐 요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가 옛날에 한 말 중에 그런 거가 있는 거지. 유무형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금품 등의 ETC 등등등에 걸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변호사가 무료로 수임한 부분 이거를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걸리면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는지. 근데 지금 상고 이유 보충서 이런 거에다 이름을 올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인사 준비하시는 분이 헌법재판 출신의 요번에 인권위 후보자분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걸려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냥 수십 명이 연명을 이름을 올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 이 100만 원 이상이 될까요?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 자체는요.
그냥 널뛰는 거예요. 널뛰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는 정해진 거고. 게 없지. 네. 근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청탁금지법의 앞에 있는 A, B, C, 기타 등등등 이렇게 되는데 A, B, C는요 딱 봐도 얼마라고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연명만 한 거고 이름만 올려놓은 거고요. 상고이유 보충서에다가. 그 이재명 지사님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와 진짜 이런 내가 이래서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랑 너무 하는 행동이 비슷해. 아,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지금 숟가락 언니? 숟가락을 엄청 큰 거 얹는다 지금. 아니 이재명 지사님이 변론에서 내가 다 썼거든 이러거든. 나도 변론에서 내가 다 쓰거든. 변론 이유서를 다 썼어. 본인이 대부분 썼다고 나도 그랬어. 우리 변호사 안 믿거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언론의 프레임은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해줬다 이 프레임인데 한번 이재명이라고 자리나면 다 비워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광노현 교육감 관련한 재판이 있다고 쳐. 사회적 관심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변호사랍시고 진짜 실무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들 있어요.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이름만 거는 변호사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일 시키고 돈 안 줬다. 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무료로 변론해줬다. 이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말아가는 거예요. 근데 난 JTBC 가끔씩 보면 약간 이들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게 가끔씩 JTBC가 성남시 단독 내잖아요. 최근에 아마 다른 의도에서 무슨 뭐 성남시 직원이 무슨 미혼인 처녀들 뭐 이런 거 리스트 작성했다. 그러니까 마치 남들이 보면 성남시가 무슨 광해역 시도나 되는 줄 알겠어. 유독 다른 데서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캠프 사람을 어떤 자리에 이렇게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논란 중에 직무 연관성도 없는 전문성 없는 사람을 왜 안 쳤다 논란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왜 성남시만 계속 똑같은 문제로 싸워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범죄성을 조금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거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런 어떤 그 뭐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인데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테면 정필승도 이재명 기수 재판하는데 나도 이름 하나 넣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수입료랍시고 지급을 합니까? 근데 이것은 문제는 내부적인 사람들이 이재명 그 돈 안 받았대. 그럼 뇌물 받은 거야.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이야.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거 진짜 비열한 거야. 이 부정 청탁이 도대체 누구한테 청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한테 청탁하지 말라는 거잖아. 청탁받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봐. 지금 이게 부정 청탁의 예를 제가 한번 쫙 읽어봤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게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름 좀 올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올린 거면 이쪽에서 저쪽에 청탁한 거잖아. 이쪽에 청탁을 받은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치면. 근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참네. 법적인 문제가 진짜로 된다면요. 지금이라도 개인당 10,000원씩 지급해도 돼요. 뭐가 달라요? 개인당 10,000원씩 지급해도 된다고. 불법이 아니에요. 수임료 자체를 예를 들면 법적인 해석을 굳이 하자면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1년, 2년 안에 해도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하나도 없다고 이게 지금. 근데 요거를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게 웃긴 거지. 그리고 이게 무죄난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많았냐면 여기에 변호사들을 얼마나 비싼 변호사들을 많이 썼으면은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냐고 진짜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 오히려 전관 예우 변호사 많이 쓰면서 거기에다가 1억, 2억 전화별로 몇 억씩 준 게 아니라는 게 더 놀랍고 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네거티브로 쓰이면서 마치 권익위까지 끌어들여서 명백한 가짜뉴스를 만든 방송사, 언론사 이것도 정말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풀로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권익위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익위에서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제 언론사 9시 프라임타임에 뉴스를 내보내는 방송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요. 판례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법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판례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그 주무부서의 행정기관이 우선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내놓는 거를 우리가 유권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권 해석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권익위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도대체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어야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지. 아니 질문을 받는 거예요. 저 같은 선생도 질문을 받는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해야지 그냥 마냥 선생님 행정법 알려주세요. 그 유권 해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예.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 사건 한번 볼까요? 아. 김건희가요. 중앙지검장 남편이 되니까 또는 검찰총장이 되니까 김건희가 하는 전시회에 협찬이 겁나게 붙어요. 수천만 원씩 협찬이 붙어요. 네. 그거를 3쿠션으로 받아요. 국민일보 통해가지고. 그게 뇌물이에요. 근데 이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쉴드 쳐주고 말았잖아. 사실상 무혐의 가깝잖아. 지금 김건희가 재판받거니 수사받고 있는 건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건밖에 없습니다. 그건 뇌물이야. 아니 세상에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이름 올린 거를 수임료 안 줬다고 그거를 언론사에 제보하시고 그거를 언론사가 단독으로 터뜨리는 이런 적 같은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렸고요. 이 경제적 가치가 100만 원이 넘어야 이게 걸리는 건데요.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보면 그 변호사들이 공짜로 오신 변호사분들이 이재명 지사 사건에다가 숟가락을 얹은 후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의 사건 수임이 생겼는지에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의 성립과 그 금액을 산정해내지 못하는 이상 이런 이제 100만 원인지 알 수 없는 아니, 거예요. 그게 흠집내기예요. 흠집내기. 네. 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이라도 수임료 10,000원씩 주면 된다니까. 그건 말도 안 네. 되는 소리인 거고 네. 예를 들면 프레임을 여러 가지 반대로 바꿀 수도 있어. 이재명이 너무 돈 쓰는 걸 아까워해가지고 변호사들한테 공짜로 부려먹었다. 홍남기 그렇게도 프레임 만들 수 있고요. 매력적이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네. 막 복잡하게 혼재되면서 일시적으로 한 반나절 정도 이슈를 이렇게 빵 했는데 야 정말 이재명 정말 근데 앞으로도 각오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마타도가 장난한 적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오늘 이슈는 상당히 방어가 쉬워서요. 뭐 황교익 건처럼 일주일 가고 그러진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 뭐 캠프에서도 반응을 잠복했어. 안 하더라고요. 어. 다른 캠프들에서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캠프들은 그렇게 못해. 지금은 이제 노골적인 네거티브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 지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